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예,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빅데이터가 뽑은 이번 한 주간의 이슈도요. 역시 거의 이 호우와 관련된 이야기들 중심이었습니다. 네. 일단 1위 분야 환경 분야고요. 재해 섹션에서 나온 호우 경보 또 극한 호우라는 키워드인데요. 극한 호우라는 말을 또 익숙하게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장맛비가 좁은 지역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면 그걸 호우경보라고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3시간에 90mm가 기준이니까 호우경보인데 요즘엔 이게 감당이 안 돼서 1시간에 72mm 이상의 비가 내릴 때 극한 호우라는 경보가 새로 도입됐어요. 네. 근데 이게 거의 일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뭐 72mm 이상 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시간당. 그러니까 실제로 뭐 지난해 8월 같은 경우에도 시간당 140ml가 넘었던 동작구에 쏟아진 비도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극한 호우가 너무 일상인데요. 실제로 강우량을 따져봤더니 작년 한 해에만 104번이나 극한 호우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9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어난 수치라는 것이고요. 근데 눈에 띄는 점은 정작 비 온 날짜를 세보니까 과거보다 줄었다는 거예요. 아, 내릴 때 확 내린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 올 때는 계속 안 오다가 한 번 올 때는 확 오는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는 뭐 겨울이나 봄 내내 가뭄에 신음했던 뭐 호남 지역이 한 번에 뭐 물마다가 되거나 뭐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것인데요. 예. 결국엔 이게 강수량 증가, 불규칙성 증가 둘 다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도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지 않을 경우에 2060년에는 이러다가 일일 최대 강수량이 30%나 더 늘어날 것이다 지금 예측되고 있거든요. 바뀌는 기후 속에서 재해 재난 대비 역시도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지금 공통된 네. 지적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초량 지하차도 참사를 보더라도 결국에는 각 지자체별로 통제 기준이 여전히 제각각이다. 항상 반복되면서도 이것이 왜 그러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되는 것이죠. 실제로 2021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차량 통제 기준을 표준화하라라고 했지만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있고요. 또 뭐 매번 사고 발생할 때마다 제도 바뀌고 대책 마련되고 있지만 결국 혼란 속에서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방금 전에 인터뷰 시간에도 뭐 제가 얘기를 나눴지만 네. 뭐 3년 전에 초량 지하차도에서 사고 났을 때 그 네. 다음에 대책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 또 참사 발생하고 나니까 네. 별로 만든 게 없더라. 차단 시설도 30%밖에 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비가 이런 식으로 30%더 내린다고 하면은 네. 이 도시 시설이 감당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좀 그러니까요. 걱정되네요. 정말로 이제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꼭 보고 네. 그냥 단순히 그냥 사건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도 이번 비와 관련돼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회 분야의 재난이고 역시 네. 키워드는 오송인데요. 댓글들을 보면 결국 다 이런 겁니다. 왜 우리는 각자 도생해야 되는가? 라는 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있고 행정당국이 있는데도 왜 시민들은 각자 도생해야 되느냐? 왜 결과를 이렇게 참혹하게 봐야 되느냐? 라는 분노의 댓글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었고요. 관리 부실에 대한 참사가 있다 보니까 이거 결국엔 인재다라고 하는 표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또 그 속에 있는 의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의 위로를 얻게 되죠.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에도 44살의 유병조 씨가 이제 14톤의 화물차를 몰고 궁평제 이 지하차도를 통해서 출근하고 계셨는데 네. 이분이 이제 이 참사 당시에 이제 차 지붕 위로 급히 몸을 피하셨는데 과정에서 다른 3명의 목숨까지 구하셨죠.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밀려나는 어떤 여성분들을 심지어 이제 손을 놓으라고 했었던 분들도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이렇게 구해주시라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줬고요. 또 안타까운 모습이 그렇게 또 다른 분들을 구하시다가 돌아가신 이제 오송의 버스 기사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좀 이제 747번 버스 기사셨던 이 아무개 씨가 4명 이상을 탈출시키시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본인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가족들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건 자연재해가 아닌 엄연한 인재다라는 점에 대해서 시에게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을 내고 있고요.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댓글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화물차 운전기사인 유병조 씨 손바닥 공개된 그렇죠. 그 사진의 네. 주인공인 거죠. 네, 맞습니다. KBS가 보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텐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손바닥에 이렇게 다 허물이 다 벗겨질 정도로 얼마나 힘을 주고 매달렸으면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힘을 다 견뎌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뭐 덩치가 크시지도 않으셨는데 정말 네. 어떻게 보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온 힘을 다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대신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회 분야에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키워드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재헌절이라고 하는 키워드인데요. 네. 우리가 17일에 재헌절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2008년 이후로 공휴일에 빠지면서 시민들의 관심도 줄어들고 있고 또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해서 국경일로 제정한 것인데 현재 국회 모습을 보면 재헌절이 무색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지금 너무나도 법률이 상임위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17일에 한 언론사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을 전수조사했는데 위헌 법률 22건 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 20건 등 총 42건이 개정되지 못했고요. 또 37건은 상임위 문턱도 넘어가지 못한 채 방치됐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국회 법제실이 지난해 11월부터 6차례나 헌재 결정이나 개정 대상 법 현황 보고서를 또 발간을 해서 상임위한테 좀 빨리 진행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달라진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좋거나 중요한 법안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아동학대 범죄자의 어린이집 취업 제한 규정 같은 이러한 법안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이게 법이 왜 있는 것이냐에 대한 좀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선거운동 방식을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논의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 제약을 완화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 5건은 최다 4회까지 논의되면서 지난 13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결국엔 이런 것들이 국회가 일종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의 이해와 관련된 것들만 다루는 것이 결국에는 불신받게 되는 이유가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개헌까지 갈 수 있을지 네. 그다음부터 선거법 개정까지도 가능할까 이런 또 회의적인 시각이 국회에 많이 만연해 있더라고요. 근데 국민들이 뭘 바라는지 좀 제대로 파악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 3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3위 주제는 경제 분야고요. 증권 카테고리에서 나오는데 키워드는 CPI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죠. 항상 저희 단골로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만큼이나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또 생산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 전망치보다는 조금 낮게 발표됐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에서 연준이 연내 금리 인상 횟수를 2회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1회로 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뭐 여러 가지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제 우리 일반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결국은 그래서 이게 달러라고 하는 이제 달러가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하는 환율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가 결국에는 이제 달러 초강세, 이른바 이제 킹달러라고 하죠. 킹달러 시대가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유학을 이제 자녀들 보내신 분들 같은 그쵸. 경우에는 이거 너무 이제 환율이 너무 오른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달러 약세론이 정말로 나올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논의들, 뭐 섣부르다 뭐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도 네. 당분간 안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네. 강달러 시대는 한동안 가지 않을까. 네. 괜히 또 너무 기대를 가지면 또 실망감이 네. 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키워드를 네. 말씀드려야 되는 게 보이스피싱이 휴가철을 앞두고 상당히 지금 기승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새로운 또 어떤 기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용하는 사례죠. 네. 유튜브를 악용한 은행 사칭 피싱이 요즘에 또 성행한다고 해요. 유튜브를 활용해요? 네, 이게 뭐냐면 은행 직원을 사칭해서 금융 상품을 영상으로 홍보하는 것처럼 링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링크를 들어가 봤더니 네. 실제로 이제 진짜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은 사이트들이 아니라 네. 가짜 사이트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개인 정보를 편탈해가는 이른바 이제 스미싱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예. 특히나 지금 이 휴가철을 앞두고 이런 뭐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이 기승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링크 특히나 오게 되면 거의 웬만하면 그냥 누르지 않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잘.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요. 뭐 오면. 만약에 누르시더라도 아이디 패스워드는
번호는 절대로 입력하시면 안 돼요. 누르시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유도될 때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잘 모르는 URL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삭제하시는 게 제일 좋고, 좀 근원적으로는 통신사들이 좀 이런 것 좀 적극적으로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4위 주제는요? 4위 주제 역시도 이제 정치 분야인데 키워드는 호우고요. 핵심 키워드는 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네. 많은 이제 한 언론사에서 이제 실제로 영상을 공개해서 이슈가 됐었죠. 오송 이제 궁평 지하차도 사건 현장에서 견인 차량 지나가야 되는데도 기자회견을 이유로 이제 20초가량 시간을 끈 사실이 알려져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국토부에서는 이거 오해로 빚어진 논란이다. 뭐 현장에 소음이 크고 수십 명이 둘러싸인 상황에서 시야가 차단됐고 상황을 파악한 뒤 바로 조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 실제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은 이거 현장 수습에 이렇게 장관이 방해돼서 되냐, 아니면 일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른바 이제 공무집행 방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뭐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동영상을 안 보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네. 많은 분들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도하고 다르게 그렇게 됐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유감표하면 끝날 논쟁인데, 네. 좀 아쉽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무 문제 없다고만 자꾸 얘기하면은 그 많은 동영상 시청하신 국민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 5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5위 주제는 산업 분야이고요. 두 가지 키워드인데, 첫 번째 키워드는 자동차 섹션에서 나오고 역시 장마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이제 장마철에 또 집중호우, 자동차 생각하면 역시 침수 피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 운영 중인 12개 손해보험사에 지난달 27일부터 17일 오전 9시까지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가 995건, 그러니까 거의 1000여 건이고요. 추정 손해액도 88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침수 차량은 더욱더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또 장마철 침수에 대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좀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요즘에는 또 새롭게 고민하는 게 바로 전기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뭐 안에 배터리가 있다 보니까 좀 고민을 하게 되죠. 네. 근데 지금 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게 되면, 일단은 일반적인 차량, 뭐 예를 들면 내연 기관에 대비해서 전기차 자체가 침수에 취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건 결국 배터리 부분에 조금이라도 물이 유입되게 되면 이건 위험할 수 있다. 뭐 정상적인 배터리는 침수 막는 2중 3중의 보호 장치가 기본적으로 돼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바퀴에 그 내연 기관차는 바퀴 3분의 2 이상 물이 찬 곳을 지나가면 위험하다고 보는데, 전기차는 절반 이상 물이 차도 위험하다고 해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그 정도 되면은 어쨌든 좀 시동을 바로 켜시지 말고 서비스 센터에 가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슈의 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